시작합시다. 자, 그 급수 하고 있었죠, 그죠? 급수. 그래서 시그마라고 쓰고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하면 절대 못한다. 그래서 부분합의 극한이었는데 그 부분합이 이렇게 있지만 얘는 내가 마지막에 쓰기도 했지만 얘는 거의 그냥 수원이야, 수원. 수원 내용입니다. 얘는. 그래서 어차피 등차 등비 해봤자 무한대로 가거든요. 그럼 그거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미적분에서 해야 되는 건 얘가 이제 미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부분합이 나온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어떤 부분합의 형태가 되겠죠. 부분합. 근데 그래서 그 위에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거고요. 공식이 멈추고 그 K제곱, 뭐 K3승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교대급수 아니면 등비급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니까 부분합을 잘 구하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 뭐라고 보는 게 좀 좋을까? 자, 등비급수를 먼저 하고 합시다. 어차피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먼저 하고 이제 문제를 좀 쭉 풀어볼게요. 한번. 문제를 좀 쭉 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좀 감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비급수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약간 공식의 형태를 가지고 빌린다라고 보면 돼. 공식. 그러니까 부분합을 구하는 것보다는 물론 뭐 부분합을 구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그걸 이용한 공식을 이제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약간 생각에 그냥 부분합 구해지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뭐 약간 지수식 같은 형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등비급수를 쓰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지수식이 나와도 교대급수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 정도만 좀 해주시면 문제 풀 때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등비급수는 이거죠. 그러니까 시그마라고 하고 얘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쓰면 a 곱하기 r의 n-1승이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 등비급수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등비수열의 합. 급수니까. 수열의 합이니까. 그러면은 계속 얘를 더할 거기 때문에 그럼 이쪽은 어차피 이대로는 안 되니까 리미트라고 쓰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보내시고 그럼 여기는 이제 등비수열 합공식이니까 1-r 분의 얘는 a라고 쓰고 이쪽은 1 빼기 r의 몇 제곱이냐면 n승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한대로 n이 가니까 뭔지 모르는 거를 미친 듯이 곱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뭐에 따라 달라져요? r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죠. r 값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랑 r 값의 절대값이 이제 얘는 1보다 클 때가 되는 거고요. r이 이제 뭐 1이거나 r이 이제 마이너스 1일 때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애초에 r이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날아가니까 별 의미가 없어. 그리고 r이 1이면 a하고 얘를 다 더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n의 1을 리미트라고 쓰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뭐 딱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이면 애초에 이게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어떻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뭐 이게 뭐 어떻게든 상관없이 무조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거니까 얘도 수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r이 1보다 작아야 1보다 작은 걸 계속 곱하니까 날아가는 거고 그럼 남는 게 1 빼기 r분의 a가 된다는 이야기죠. 되니?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쪽 등비급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등비수열의 극한일 거고요. 등비수열 이렇게 이게 나올 거고요. 그럼 지수식 형태, 지수식 형태가 되는데 그랬을 때 이쪽은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여야 수렴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렴의 조건이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만 수렴하는 거고요. 그럼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수렴 값이 S 이퀄 1 빼기 R분의 A가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근데 얘랑 그 수원에서 이거랑 차이점이 있어요. 1 빼기 R분의 A라고 쓰고 1 마이너스 R의 N승 얘랑 좀 다른 거야. 이거는 등비수열 합이고요. 등비합. 이제 이렇게 딱 되는 거고 이쪽이 등비급수 합입니다. 얘랑은 다른 겁니다. 그죠? 이거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쪽은.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니? 그래서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1 빼기 R분의 A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시그마라고 쓰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고 뭐 땡기는 수 있어요?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의 N. 무슨 수식이죠? 지수식. 무슨 비수열? 등비수열. 그러면은 등비급수가 되고 이때는 부분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식을 쓰세요. 1 빼기 R분의 NRP 공비야. NRP 공비니까 R분의 이쪽은 뭐냐면 첫 번째 항은 N 대신에 1 대입한 거기 때문에 9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끝날 거란 얘기죠. 되니? 알겠죠? 그냥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부분합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안 구하고 바로 갈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어떤 지수식 형태가 나오면 등비급수니까 그럴 때는 부분합을 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되게 뒤에 오는 일반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됐죠. 급수의 수렴 조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되는데 그 두 번째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되니? 그죠. 자, 그럼 첫 번째는 그냥 이거예요. 깡패가 있어. 첫 번째 항이 0이면 공비가 뭐가 오든지 간에 무조건 0이고 무조건 0이고 0, 0, 0이니까 이쪽은 계속 더해봤자 0밖에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이 0일 때 돼요? 그럼 이거죠? 수열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치면 이것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항이 얼마다? 0이랑 똑같죠? 두 번째 뭐예요? 공비가 1과 무슨 마이너스 1 사이? 마이너스 1 사이. 근데 누가 들어있어요? 1이 들어있는 거죠. 돼요? 알겠죠? 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급수의 수렴 조건인지 아니면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인지가 가끔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1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를 좀 잘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도 이쪽은 지수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의 N승이 아니라 만약에 R의 뭐 2N승이다 이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 1이어도 이쪽은 R 값이 마이너스 1이어도 이쪽은 얘는 뭐냐면 무슨 염한다? 수렴한다.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커스는 그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쪽은 a 곱하기 r의 n-1승이기 때문에 이때는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불분명하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이거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냐면 어떤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면 이쪽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1 나온다는 얘기죠. 돼요? 무슨 염한다? 수렴한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뭐를 좀 볼 거냐면, 자 이거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세요. 자, 뭘 볼까? 그럭저럭 할 만한 그런 문제를 좀 줘야 되는데, 자, 점. 아이고 그 어디 갔니? 거기 있죠. 이거 하자. 자, 그 몇 페이지 가보냐면 그 교재 9페이지 있죠. 교재 9페이지. 그거를 좀 보도록 합시다. 9페이지. 자, 그래서 23번 같은 거. 이런 건 좀 가볍게 풀 수 있다는 이야기죠. 등비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쪽은 7분의 2x-3이 돼요. 2x 빼기 3의 n제곱. 얘가 수렴하도록 하는 수렴.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면 얘가 일반항이니까 이렇게 하도록 할 거면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야. 7분의 2x 빼기 3이 0일 때 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돼요? 물론 근데 얘는 두 번째 안에 포함이 되니까 크게 안 써도 상관없는데 그냥 뭐 한번 써는 거죠. 그냥 이렇게 쓰려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n 앞에 있는 게 공비니까 7분의 2x 마이너스 3이 이쪽은 1과 무슨 마이너스 1 사이냐면 마이너스 1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식이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계산 25번 같은 거 있죠. 25번. 25번. 그래서 요거를 좀 가지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25번. 풀어볼래요? 25번. 심심하니까. 자, 봅시다. 지수식의 형태야. 지수식 형태. 그러니까 이쪽은 등비급수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공비가 n 앞에 있는 게 공비니까 아래 3승이죠. 그래서 이쪽은 공비는 아래 3승인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같은 경우는 그냥 뭐야? 첫 항. 첫 항은 n 대신에 1 대입하는 게 첫 번째 항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수열이 an이야. 그럼 an은 n 대신 1이니까 첫 항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그냥 r이죠. r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은 그냥 1 빼기 r의 3승분의 첫 번째 항 r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걔가 2분의 1이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제 요거 넘기니까 2r 이퀄 이쪽은 1 마이너스 r의 3승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또 열심히 또 이거 한다? 넘기면 r 3승 플러스 2r 마이너스 1이 0이다라고 쓸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의 근이 r이잖아. 그럼 이걸 열심히 3차식이니까 이거 인수 정리해야지?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왜? 여기 있는 이 형태랑 여기 있는 이 형태랑 어때요? 같지 않아요? 그럼 그냥 이게 r이 근이라는 건 r 대입한 값이 이거란 얘기니까 결국은 a가 얼마란 얘기예요? 2란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별거 없어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그냥 등비급수니까 뭔가 지수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 시그마가 나오면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부분합의 극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냐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접근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급수도 마찬가지예요. 교대급수, 등비급수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뭔가 어떤 지수식의 형태가 나오면 등비급수 꼴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걔는 공식이 되는 거고 그다음 뭔가 지워지는 형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교대급수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되니? 알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예를 좀 해볼게요. 뭘 좀 해보냐면 보자. 이런 예를 좀 들어줄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시험에는 이런 식의 어떤 형태들이 나올 겁니다. 자, 자, 수열 AN에 그러니까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대요. 자, 그랬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쪽은 SN 플러스 AN 마이너스 N이고요. 얘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이쪽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Sn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알파라고 할 때 이쪽은 실수 알파의 값 요거를 구하자. 한번 해보세요.
자, 봅시다. 약간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급수하고 급수, 그러니까 이게 1단원이죠. 2단원이죠. 지금 배우는 거 2단원하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가 수열의 극한. SN과 뭐 AN 사이 관계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시그마라고 쓰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쓰고 AN이 있어요. 자,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그러니까 어쨌든 AN과 SN 간의 관계니까 이거 이퀄 리미트라고 쓰고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랬고 시그마라고 쓰고 k는 1부터 n까지 AK죠. AK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굳이 말하자면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SN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되고요. 자,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렴한다. 만약에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더 이상의 합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되니까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반드시 이쪽은 0입니다. 이게 알파로 수렴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쓸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파로 수렴한다고 하면 얘는 반드시 일반항이 0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0으로 간다고 해서 이쪽이 아니면 이제 애초에 그냥 합 자체가 발산해 버리면 이쪽은 뭐냐면 그 일반항은 0으로 가지만 급수를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거든요. 돼요? 근데 여기서 단 그럼 봐봐. 리미트라고 쓰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이 애초에 뭐냐면 0이 아니래. 돼요? 발산하거나 어떤 다른 값으로 간대. 그럼 이게 대우명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면 절대로 뭐냐면 시그마라고 쓰고요. K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반드시 조금 반드시.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명제였으니까 그거의 대우랑 같은 말이니까 만약에 AN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면 무조건 합은 무슨 산할 수밖에 없다.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건데 그러면 두 번째, 그럼 도대체 어떻게 얘를 가지고 볼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두 번째로 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볼 거냐?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안 간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반드시 이쪽은 얘는 뭐냐면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SN은 발산한다까지 들어가십니다. 급수와 어떤 수열 사이 관계가 있는 급수와 수열 사이 관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 마찬가지로 얘를 보는 순간 아무 생각이 없거든. 그냥 리미트라고 쓰고요. 자, 이게 수렴하니까 급수가 수렴하니까 반드시 여기서 일반항은 0으로 가야 되니까 SN 플러스 AN 빼기 N은 0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돼요? 마찬가지로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냐면 쪽에는 SN 빼기 N 플러스 1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냥 쓰고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분명히 지금 봤을 때 이쪽에서 얘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시그마라고 쓰고요. 여기는 얘를 n을 1부터 무한대까지다라고 썼을 때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sn 플러스 an 그다음 마이너스 n을 쓰고 가자는 이야기죠. 식을 바꾸는 거니까. 돼요?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어렸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건 얘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쓰겠죠. 마이너스라고 쓰고요. 이쪽은 an을 죽여야 되니까 여기는 an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1이 있으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자, 요걸 이제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식을 변형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 얘 같은 경우는 이대로 못 구하니까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차피 얘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그럼 이렇게 따로 보고 저렇게 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고 돼요? 그 다음 여기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근데 이거 좀 헷갈리니까 리미트라고 쓰고 n을 무한대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 이쪽은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은 여기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라고 쓰고요. 여기는 A, K,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거 따로 저거 따로 이게 부분합이니까 그럼 이거 이퀄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쪽은 리미트가 되고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쪽은 이거죠. 이거 여기는 지금 이쪽이 1항부터 n항까지 더왔으니까 sn이 됐고요. 이쪽은 여기서 1항부터 n항까지 계속 1밖에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 n이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되니?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걸로 따지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일까? 혹시 얼마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이거 이렇게? 알파 값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를 가지고 변형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까 우리가 안 쓴 게 이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식으로 뭔가를 좀 봐줄 수가 있냐면 두 개를 지금 뭐 해도 수렴해요. 빼도 수렴하지 않니?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쓰면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쳤을 때 sn은 사라질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n도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이쪽은? 여기서? 이쪽은 남는 게 an 남을 거고 마이너스 얼마죠? 1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0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케이? 그리고 봐봐. 그러니까 이거니까 어쨌든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얘가 0으로 가니까 이게 무슨 염할 수 있다는 얘기야?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지금 얘를 구할 거거든요. 얘를 구할 건데 sn하고 지금 여기 n이 있어. sn하고 n이 있어. sn하고 지금 n이 있단 말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sn하고 n이 있기 때문에 sn하고 지금 마이너스 n이 있으니까 이쪽은 무슨 너스 an이라고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a. 그래서 이쪽은 얘는 이거 이퀄 마이너스가 되고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an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쪽은 플러스 an이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리미트 an이거든요. 그럼 얘 봐봐. 이쪽도 지금 수렴할 거고 이쪽도 지금 수렴한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an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1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식이니까 이쪽은 얘가 플러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1을 더하면 이쪽은 2분의 1이 된다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기억을 좀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게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얘는 좀 쉬운 거거든요. 얘도 한번 봅시다. 첫 항이 4네. 첫 항이 4. 첫 항이 4인 등차수야. AN이 있대요. 자, 여기서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an 빼기 n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7 이렇게. 자, 이게 실수 s에 수렴할 때 x값이 뭐야?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봅시다. 얘는 그래도 좀 할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왜냐면 이게 무슨 영화인데요? 수렴하죠. 그럼 여기는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n분의 an 빼기 n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7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돼요?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0으로 무조건 가는 거야. 그럼 얘가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3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an이 무조건 3n으로 시작을 할 건데 첫 번째 항이 4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4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되니? 이거다. 이렇게 얘가 3n 플러스 1이야. 돼요? 이렇게 먼저 쓰는 거야.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있다? 뭐냐면 우리가 가분수를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딱 나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또 가는 거죠.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그냥 3에다가 n분의 1을 더한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돼요? 이렇게 쓰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3을 쓰면 3n 플러스 6이니까 이거죠. 3에다가 n 플러스 2분의 1만 남는다. 되니?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느낌이고 그러면 결국은 얘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0으로 간다는 이야기고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그럼 이게 1항부터 무한대까지 쭉 갈 거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고 얘를 그냥 깔끔하게 쓰면 6 더하기 n분의 1 이거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딱 사라지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는 3 사라지고요. 이쪽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로 그냥 바로 바뀌는 거죠. 됐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니까 앞에 있는 게 얘고요. 뒤에 있는 게 얘니까 그러니까 일반항 자체도 0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두 개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두 개를 뺄 거니까 이렇게 쓱 간다고 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끝났어. 앞에 거 대입 빼기 뒤에 거 대입인데 몇 칸 차이 나요? 2칸 차이 나지 않니? 그럼 1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쓰고 뒤에 거를 써야 되는데 뒤에 걸 쓸 필요가 없는 게 n 플러스 1분의 1하고요.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부분합이고요. 그다음 리미트라고 쓰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어요. 다 지워져. 그래서 생각보다 급수할 때 그 부분합에 극한하면 이쪽 뒤에 게 날아가는 게 좀 쉽거든요. 교대 급수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남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은 2분의 3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아니 좀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약간 좀 더 해봅시다. 얘 또 들어볼게요. 이쪽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바로 갈게요. 자, n 곱하기 an 빼기 2n 플러스 1분의 n제곱 플러스 1 얘가 3인 자 이거일 때 리미트라고 쓰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그러니까 an의 제곱 플러스 2배 an 플러스 2 이거의 값을 구해라고 했습니다. 구해볼래요? 자 봅시다.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은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쪽은 n 곱하기 an 빼기 2n 플러스 1분의 n제곱 플러스 1이 0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얘만 가지고 쓰기 좀 뭐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an이 나와 있는 걸 쓰기 위해서 양변을 그냥 n으로 똑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n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뭐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n 곱하기 an으로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이제 n으로 나눠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럼 이거 나누기 n이라고 쓸게요. 그럼 나누기 n이라고 하고 해봤자 어차피 계속 0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거 나누면 an이고요. 마이너스 이쪽은 2n 제곱 플러스 n이고 이거 분의 이쪽은 n 제곱 플러스 1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그래놓고 리미트라고 쓰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으로 간다 이거죠. 그냥 하기 좀 뭐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변을 n으로 나눠서 리미트 붙이면 뭐 어차피 얘도 이제 무한대 쪽으로 가고 얘쪽도 무한대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럼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이거 몇 분의 1로 수렴하죠?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여기도 2분의 1로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수렴할 수밖에 없으니까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an은 2분의 1로 간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답 나오는 거죠. 이쪽은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이니까 나오는 형태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어쨌든 부분합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긴 하니까 이제 그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등비 쪽에서 또 뭔가 4점짜리를 좀 풀어주는 게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몇 번이냐 여기서 등비 쪽 최근 거 27번 한번 풀어볼래? 27번 27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좀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27번. 자, 같이 해봅시다. 요거 하고 잠깐 좀 쉬었다가 몇 문제만 좀 더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등비라고 했거든. 등비. 그러니까 이쪽은 공식을 쓰는 거야. 공식. 근데 등비 수열의 특징은 걔를 곱해도 등비예요. 곱해도. 자, 이거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AN이라는 게 등비인데 첫 항이 A고 그 다음에 공비가 R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AN을 제곱해도 등비 수열이고요. 그럼 이쪽은 뭐냐면 첫 항이 A 제곱이고요. 공비가 R 제곱인 거예요. 돼요?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만약에 bn 같은 게 같이 있어서 얘는 첫 항이 b고요. 그다음 공비가 뭐 이를 뭐 r 말고 뭐 r1, r2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렇게 딱 되는 거고. 그러면 an 곱하기 b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지수식 곱하기 지수식이니까 지수식이고요. 그럼 얘는 등비수열이고 이쪽은 첫 항은 ab 이렇게 되는 거고 공비는 r1 곱하기 r2가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이건 뭐 수원에서도 많이 쓰니까 이제 요거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즘은 이런 형태가 좀 잘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작년에 되게 잘 나오는 스타일이었어. 그러니까 등비수열 했을 때. 그래서 얘를 보고 먼저 이렇게 좀 생각해야 돼. 어차피 이거 따로따로 볼 건데 우리가 쓸 게 시그마라고 쓰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이쪽은 a(n의 제곱 더하기 bn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얘도 한꺼번에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렇게 따로 보고요. 저렇게 따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돼요? 그럼 얘도 제곱해서 등비수열이고요. 얘도 제곱해서 등비수열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생각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뭐냐면 따로따로에 대한 뭐 어떤 그런 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 하나는 더하기고 하나는 빼기거든요. 뭐 하고 싶죠? 어차피 시그마는 뭐 아닌 뭐예요? 덧셈 아닌 뺄셈이거든요. 오케이? 그럼 얘 둘을 뭐 해볼까? 더해봐요. 더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고 그냥 이 a에만 남고 그게 뭐냐면 4분의 10이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그마라고 쓰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뭐냐면 an이 2분의 3인 거예요. 등기도 기본 성질은 다 나와요.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럼 얘가 4분의 6이니까 이게 그럼 얘는 4분의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라고 쓰고 이쪽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그냥 얘는 4분의 3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얘를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둘 다 첫째 항이 1이거든요. 둘 다 첫째 항이 1이니까 그럼 이쪽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a,n을 두고 봤을 때 첫 항은 1이니까 공비만 r1이라고 쓰고요. 자, bn을 두고 봤을 때 이쪽에 첫 항은 1이니까 공비만 r2라고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끝날 거란 얘기죠. 돼요? 그럼 등비급수 같은 경우는 공식으로 뭔가를 푸는 거기 때문에 1항부터 n항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이거죠. 1-r1분의 1입니다. 여기는 1-r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사실 27번은 약간 별표를 좀 치셔야 될 거예요. 이쪽은.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그러니까 약간 기본적인 형태는 되게 잘 나옵니다. 이쪽은. 그래서 아마 앞부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월 평가원 같은 데 이제 저런 문제가 앞부분 쪽에 포진이 되어 있거나 생각보다 그렇게 앞부분이 아닌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28이었나? 29였나?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류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거를 풀기 위한 기본 단계가 얘란 얘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그냥 이거죠. 그럼 3 빼기 3r1이 2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넘기면 1이고 넘기면 3r1이니까 그러므로 r1은 3분의 1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똑같아요. 어머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 빼기 3r2가 되고 이쪽이 4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그러므로 r2는 플러스 자 넘기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AN을 두고 봤을 때는 첫 항은 1이고 그다음 공비는 R1인데 그 R1이 3분의 1인 거죠. 공비가 3분의 1이고 이쪽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죠. 그래서 굳이 그냥 말하자면 첫 번째 항 1이니까 그냥 이거예요. 마찬가지. 첫 번째 항 1이니까 이쪽은 이게 공비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AN 이게 BN인 거죠. 돼요? 그럼 그냥 끝났지. 제곱해요. 그럼 얘를 제곱한다는 건 그냥 밑을 제곱할 수도 있고 치수를 2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왠지 밑이 더 편해 보여. 굳이 얘를 2로 바꾸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이쪽은 시그마라고 쓰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쓰고 이쪽은 9분의 1에 n-1승 더하기 9분의 1에 n-는 똑같으니까 그냥 이쪽은 2배 쓰면 끝날 거거든요.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1-9분의 1분의 1을 가지고 2배 하시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게 되게 따로따로 봐야 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러니까 AN이 이거였잖아. AN이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지금 3분의 1이었고요. 자
bn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첫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an의 제곱을 가지고 쓰고 bn의 제곱을 가지고 쓰면 그냥 그대로 제곱하시면 끝나니까 얘는 첫 항이 1의 제곱 1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3분의 1의 제곱인 9분의 1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bn 제곱 같은 경우도 뭐냐면 첫 항은 1의 제곱이니까 1이고요. 그 다음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 두 번을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끝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써서 그냥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첫 번째 항과 공비의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서 알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28번 같은 경우는 뭐 3점이지만 되게 잘 나오는 3점이 될 겁니다. 이쪽은. 그래서 27번 같은 경우 얘 19번이잖아. 물론 뭐 이게 엄청 어렵진 않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비슷한 게 28번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좀 쉬었다가 28번 같은 거 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문제만 딱 더 풀 거야. 두 문제만 딱 더 풀 건데 이걸 한번 해보자. 좀 약간 어려울 수 있긴 하거든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28번 하나 풀고 그다음 나머지 하나 풀고 그다음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른 것도 좀 뭐 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그냥 이거 두 개 풀고 딱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배운 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죠. 네.